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수업 자료 활용 가능해요. LST나 MCA 같은 것들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LST는 Long Term Slow Thinking의 약자예요. MCA는 Math Club Able의 약자입니다. 뭘 그렇게 이름이 많냐? LST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런 이름입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로찾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문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좋은 수업 자료가 될 거예요. MCA는 토론식 학습 매스 클럽이니까 약간 클럽의 느낌을 좀 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동아리 같은 느낌, 수학 동아리 같은 느낌. 그래서 아이들끼리 뭔가 탐구하고 이런 수업들을 전부 다 우리는 MCA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식 수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반의 이름을,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MCA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A부를 쓰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막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건 LST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밑에 보면 lst.or.kr인가요? or.gr인가요? 네,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지금은 문 닫았어요. 옛날에는 이 문제들을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자,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면 처음에 개념을 배우죠. 합동의 뜻, 쌍둥이보다 더 똑같은 도형. 그래서 똑같은 도형이 뭔지, 그래서 색종이 두 개 겹쳐가지고 똑같이 오렸을 때 나오는 색깔 다른 두 개의 도형이 합동이다 라는 합동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에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합동인 도형을 모두 찾아보자. 그래서 합동은 돌아가도 괜찮고 색깔이 달라도 괜찮다. 색깔을 따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합동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LST 문항이 드디어 나오게 돼요. 아래의 모양은 정육각형의 꼭지점을 서로 연결해 만든 별입니다. 선을 따라 잘랐을 때 6개 합동 도형이 만들어지는 모양을 모두 찾아봅시다. 여러분 찾아집니까? 쉽지 않죠? 일단 6개 합동인 거 찾으라고 하니까 삼각형 6개는 일단 뭐 쉽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가야 될 거예요. 아이들이 선을 따라 잘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한 칸을 2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룰을 알려준 다음에 천천히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행착오를 겪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위 문제를 자신이 이해한 방식대로 그림이나 표, 수식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해놓은 걸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됐다, 안 됐다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패한 과정, 문제를 접근하다가 실패했던 무수한 방법들을 기록해 보세요. 왜 이런 실패가 생겼는지 반성해 보고 올바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런 걸 쓰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A4 용지 한 장에 질문은 저 상단에 저만큼만 있고요. 밑에는 그냥 빈 종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한 풀이, 위 실패를 통해서 최종 성공한 풀이를 기록해 보세요.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처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됐는지, 이건 왜 합동이 안 나오는지를 아이가 옆에서 기록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합동에 대한 개념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반성과 확장, 위풀이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알게 된 수학적 사실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모든 수학 공부에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과정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과정은 스스로 출제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기존의 문제들을 벤치마킹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낼 것인지 기획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은 문제가 만들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에 대한 접근을 문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를 만든다? 뭘 할 거예요? 방정식 문제 한번 내봐. 아니면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한번 내봐. 그럼 얘가 뭔가 생각할 거잖아요. 답을 만들어 놓고 막 뭘까 할 거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본 친구들은 문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어떤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낼 때 어제 있었던 생각이 멈춘 아이들이 생각이 트이게 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LST 훈련에 따른 설문 처음 30분 후에 풀리지 않았을 때 기분은 어떠한가요? 이 문제가 몇 시간 후에도 풀리지 않았을 때 기분은 어떠한가요? 결국 문제가 풀렸을 때 기분은 어떠한가요? 결국에는 3번 진하게 느껴보라고 하는 겁니다. 선언 효과 있죠? 그냥 느낌이 스치고 지나간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을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정리가 되잖아요. 말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표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수업들은 진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업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보름에 한 번 정도 때로는 교육과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천천히 수학 공부를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수업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적당히만 잘 리드해주면 아이들이 재밌어 할 거예요. 이런 재미적인 요소가 자기주도 학습 학원, 개별맞춤 학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 개별맞춤 학원은 재미없거든요. 강의형 학원은 재밌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떠드는 시간도 있고요. 동료들 있잖아요. 반 친구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의 반 친구들은 동료 의식이 조금 약해요. 왜? 각자 진도 나가잖아요. 학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떠들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막 대화하고 호흡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시간도 잘 갑니다. 근데 혼자 앉아서 개념서 보고 동영상 보고 문제 풀고 이 과정은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그래서 보통 개별맞춤 자기주도 학습학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재원 기간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짧습니다. 애들이 엄마 나도 학원 좀 바꿔줘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할 거예요. 엄마가 애를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재미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평균 재원 기간이 길어집니다. 평균 재원 기간을 길게 하는 게 학원 운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답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이걸 어떻게 찾냐?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그래도 좀 찾기가 쉽죠. 근데 가운데 있는 두 가지는 찾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누군간 찾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을 때 느낌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완전 짜릿하겠죠.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건데요. 에이블, 매스클럽 에이블이라고 써있죠. 프리페이퍼는 미리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로 된 정사각형 안의 숫자의 합이 108이 되는 한 가운데 날에 아버지가 놀이공원에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놀이공원 간 날은 언제입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3칸 해가지고 9칸이 다 더했을 때 108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날짜가 놀러 가는 날짜예요. 찾는 거예요. 일단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가 나오네요. 방법은 가장 무식한 방법은 저 10가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12를 중심으로 4, 5, 6, 11, 12, 13, 18, 19, 20 요거를 한번 해본 다음에 여기 숫자가 한참 모자란다 그러면은 옆칸으로 한 쭉 점프해서 가도 괜찮겠죠. 다시 크면 다시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무리수의 값을 우리가 어림하는 방법이랑 비슷할 겁니다. 규칙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4에서 7 더하면 11이고 11에서 7 더하면 18이니까. 그러면 4를 기준으로 4 플러스 11이 아니라 4 플러스 7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7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5는 4 플러스 1 그리고 4 플러스 2 4를 n으로 바꾸면 공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이들은 일반화. 재밌겠죠.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수업 자료들은 몇 개는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요 자료들은 저희가 가맹 상품 안에 포함시켜 놓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자료들을 어느 정도까지 완성을 했는데 라인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자료가 중간중간에 이빨에 빠져 있기도 하고 수업 지도안이 없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의 자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몰래 베껴다가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맹 상품으로 뿌리는 순간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수학 문제가 저작권이 문항당 3만 원 정도 돼요. 일반적인 문제들이 저작권 침해도 괜찮아요. 센수학 같은 거 막 바꿔다가 그냥 대놓고 막 씁니다. 그럼 센수학에서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니네들이 저작권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문제 다 찾아봐. 골라요. 한 100문제 나오잖아요. 300만 원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계속 쓰면 됩니다. 수학 문제는 보통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어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4이고 5인 직각삼각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누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이 문제 다른 사람이 못 써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이 경계선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의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애매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장제 문제 혹은 창의사고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문제 길고 막 상황 나와 있고 그림 나와 있는 거 100% 저작권이에요. 그리고 도형은 무조건 복사해서 쓰면 걸립니다. 도형은 무조건 다시 그려야 돼요. 똑같은 도형을 내가 그리면 괜찮아요. 그리고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거예요. 수학이 아무튼 그래요.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수업 목표 이렇게 놀이공원 가는 날이라는 수업에서 이렇게 저희가 수업 시도안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무님이 좀 기록을 해두시면 제가 잊어먹지 않고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네요. 그쵸? 이런 수업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MC의 강의 기획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토론식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토론식 학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토론식 학습이 아이들이 책상 앉아서 토론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가 어떤 문제를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한 문씩 돌아가면서 푸는 겁니다. 한 문제씩만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랜덤하게 내도 괜찮고 미리 정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강의 기획서를 만들어 와요. 관련 개념은 뭔지, 유의사항은 뭔지, 나만의 팁은 뭔지, 그래서 풀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를 꼭꼭 씹어먹는 겁니다. 숙제 중에 한 문제를 랜덤하게 꼽아도 괜찮아요. 평상시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이면은 판서하면서 하게 하세요. 아이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칠판에 분필 또는 화이트보드 마커 같은 걸로 글씨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른 놀이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보면 앞에 나가서 막 낙서하는 애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같이 주번이 있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분의 선생님들은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아서 주번이 있으셨나요?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안 어리신가 봐요. 네, 동안이시네.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오게 합니다. 여러 문제를 미리 만들어 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한 4문 정도를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자, 학습관리 프로그램은 잠깐